전 세계 교과서에 실린 위인, 인도의 국부, 비폭력과 평화의 상징. 여러분이 간디에 대해 알고 있는 이미지는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미지가 누군가에 의해 철저하게 설계된 허상이라면 어떨까요? 실제 간디는 흑인을 향해 대놓고 멸칭을 사용했고 제국주의 영국의 편에 서서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어린 여성들을 침실로 불러 나체로 잠을 자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위인전에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오늘은 우리가 배워온 간디가 아닌 기록 속에 숨겨진 진짜 간디를 만나보겠습니다. 1869년 인도 포르반다르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인도는 서서히 영국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었죠. 당시 영국은 단순히 무력으로 인도를 지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을 택했거든요. 인도 내부의 계층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면서 동시에 하층민들에게는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분열시키고 그 틈을 파고드는 전형적인 식민지 통치 전략이었죠. 어린 간디는 바로 이 구조 속에서 자랐습니다. 평민 출신이었던 그는 영국이 만들어 놓은 사다리를 보았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겠다는 강렬한 욕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 SKY 대학 입시에 모든 걸 거는 수험생처럼 간디는 오직 출세 하나만을 바라보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범적인 영국 시민이 되는 것이 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향해 영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열심히 공부한 끝에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쥔 간디. 당시 그의 눈빛에는 독립투사의 결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성공한 엘리트가 되고 싶었던 한 청년의 야망만이 가득했을 뿐이죠. 변호사 자격증을 따낸 간디, 이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쌓을 시간이었습니다. 목적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죠. 당시 남아공에는 인도계 이민자들이 많았고 그들을 상대로 한 법률 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성공을 향한 첫걸음, 기차에 올라탄 간디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정당하게 1등석 티켓을 끊었고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순간 한 영국인이 시비를 겁니다. 인도인 따위가 감히 1등석에 앉아 있느냐는 거였죠. 황당했을 겁니다. 돈도 냈고 아무 잘못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달려와 간디를 3등석 짐칸으로 강제로 끌어냈거든요. 영국 법률을 공부하고 영국 시민이 되길 꿈꿨던 청년이 짐짝처럼 내던져진 겁니다. 그 밤 간디가 짐칸 구석에서 느꼈을 감정,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그토록 동경하던 나라가 나를 이렇게 본다는 배신감,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모욕감이었겠죠. 이 사건은 간디를 바꿔놓습니다. 영국 엘리트를 꿈꾸던 청년은 그날 밤 사라졌고 억압받는 인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에서 쫓겨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한 시대를 뒤흔들 운동가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셈이죠. 기차에서 쫓겨난 그 굴욕,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간디가 대영 제국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출발점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1899년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이에 전쟁이 터집니다. 제2차 보어 전쟁이었죠. 그리고 간디는 이 전쟁에서 영국 편에 섭니다. 자진해서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협력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부상병 후송 부대를 조직하고 영국군의 일원으로 전장을 누볐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인물이 갑자기 일본군 군복을 입고 조선인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본군 부대의 후방을 지원한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당시 영국군이 어떤 짓을 했느냐입니다.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초토화 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약 1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디는 그 전쟁에 기꺼이 함께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간디는 영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차별에 분노했던 사람이
차별하는 나라를 위해 싸우고 그 나라로부터 포상을 받은 거죠.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어 전쟁으로 영국의 충성심을 증명한 간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914년, 이번엔 전 세계를 집어삼킨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간디는 또다시 영국 편에 섭니다. 이번엔 직접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역할을 자처했거든요. 바로 모병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인도인들 앞에 서서 영국군에 자원 입대하라고 독려하는 역할이었죠. 간디는 군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을 위해 피를 흘려야만 인도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남의 전쟁에서 대신 죽어줘야 우리 자유를 준다고요? 그런데 당시 많은 인도인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간디의 호소에 응답해 무려 약 150만 명의 인도 청년들이 영국군 군복을 입고 유럽의 전장으로 떠났습니다. 참호 속에서, 독가스 속에서, 낯선 땅에서 죽어간 150만 명,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인도가 독립을 얻었느냐고요? 영국은 전쟁이 끝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도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죠. 평화와 비폭력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간디가 실제로는 150만 청년을 전쟁터로 내몬 사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배운 간디의 이미지와 얼마나 다른가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간디의 어두운 이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그가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기록들이 문제입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머물던 시절 작성한 메모와 연설문들이 역사학자들에 의해 낱낱이 발굴되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간디는 흑인을 지칭할 때 카피르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카피르는 단순한 비칭이 아닙니다. 남아공에서 가장 모욕적인 인종차별 멸칭 중 하나로 현재는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단어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간디는 공개 연설에서 인도인은 원주민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란 존재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백인이 남아공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백인 우월주의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잠깐, 이 사람이 인종차별에 분노해 독립운동을 시작한 그 간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충격적인 겁니다. 기차에서 쫓겨났을 때 느낀 그 분노,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의 평등을 향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인인 자신을 흑인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던 거죠. 간디가 원했던 건 모두의 평등이 아니라 인도인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간디의 신화에는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간디의 친손자인 라즈모한 간디조차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할아버지가 흑인에 대해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매우 무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손자 입으로 직접 나온 말이었죠. 학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언론이 이 사실을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중심에 아프리카 가나가 있었습니다. 2016년 가나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교 교정에 인종차별주의자의 동상을 세워둘 수 없다며 철거 청원을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흑인을 멸시하고 백인 우월주의에 동조했던 인물의 동상이 아프리카 대학교 한복판에 버젓이 서 있었던 겁니다. 결국 2018년 간디의 동상은 학생들과 교수들의 손에 의해 완전히 철거됩니다. 위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순간이었죠. 기차에서 쫓겨나며 느꼈다는 그 굴욕감. 간디는 평생 그것을 인류 보편의 아픔인 척 포장했지만 실상은 철저히 자기 민족만을 위한 감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간디가 인도 독립운동에 뛰어든 건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였을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소금 행진을 이끌고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수천만 인도인을 하나로 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뿌리 깊은 신분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지고
그 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 맨 아래에는 불가촉 천민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계층이었습니다.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인도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된 암베드카르는 이 제도를 뿌리째 뽑으려 했습니다. 천민들에게 독립적인 선거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혁을 추진했죠. 그런데 간디가 막아섰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대신 상위 계층이 천민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거든요. 현실을 외면한 위선적인 주장이었죠. 분노한 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간디는 기상천외한 해법을 내놓습니다. 천민을 뜻하는 달리트라는 단어를 신의 아들이라는 뜻의 하리잔으로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차별이 사라진다는 논리였죠. 당연히 천민들은 더 분노했고 간디를 추종하는 힌두교 단체들은 이에 항의하는 천민들에게 폭력으로 보복했습니다. 만인의 평등을 외쳤던 간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정치적 모순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한데 간디의 사생활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간디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고 그 사이 아버지가 숨을 거뒀습니다. 이 죄책감이 평생 그를 짓눌렀고 결국 금욕을 맹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간디는 자신의 금욕 의지를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젊은 여성들을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것도 나체로 함께 잠을 자는 방식으로요. 본인 말로는 성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여성들의 체온으로 노쇠한 몸을 녹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성들 중에 간디의 측근 처남의 증손녀뻘 되는 아주 어린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이한 수행 방식이라고 넘기기엔 그 대상이 너무 어렸습니다. 당시 간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인다는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었죠. 금욕을 맹세한 사람이 금욕을 지키기 위해 젊은 여성과 나체로 잠을 잔다는 논리. 여러분은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위대한 성인의 수행법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상합니다. 간디의 기이한 행동은 침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소년과 소녀를 함께 나체로 혼욕하게 시키는 것을 자신의 금욕 수행의 일부라고 강요했습니다. 아이들이 목욕을 하는 도중 조금이라도 성적인 언행의 징후를 보이면 가혹하게 벌을 줬죠. 본인은 순결 시험이라고 불렀지만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간디가 한 여성에게 직접 고백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금욕을 다짐해도 자신의 신체는 항상 흥분 상태이며 기묘하면서도 수치스러운 감정이 교차한다고 했죠. 금욕을 맹세한 성인의 고백치고는 너무 솔직하고 너무 불편합니다. 더 소름 돋는 장면도 있습니다. 간디를 따르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간디는 그녀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강력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한 정글을 혼자 통과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성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간디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죠. 위로는커녕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글에서 악당을 만나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면 내 가슴이 기쁨으로 벅차올랐을 것이라고요. 따르는 이의 죽음을 기쁨으로 표현한 사람, 그게 우리가 성인으로 추앙하던 간디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도 충격적이지만 간디의 숨겨진 사생활에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편집장 출신의 저명한 작가 조지 렐리벨드가 집필한 전기에는 대중이 전혀 몰랐던 간디의 또 다른 얼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디는 1883년 불과 13살의 카스트루바 마칸지와 결혼했습니다. 조론이었죠. 스라에 4명의 아들을 두며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1908년 간디의 삶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난 유대계 독일인 건축가 헤르만 칼렌바흐였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만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간디는 아내와 4 아들을 뒤로 한 채 집을 떠나 칼렌바흐와 2년간 동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후대에 발굴되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간디는 편지에서 자신을 상원, 칼렌바흐를 하원이라고 지칭하며 둘 사이의 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침대 맞은편 벽난로 위에는 오직 당신의 사진 한 장만이 놓여 있다며 맹목적인 애정을 고백했죠. 세상에서 다시 보지 못할 진정한 사랑을 나누자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비폭력과 금욕의 성인 간디, 그의 침실 벽난로 위에는 아내도 아들도 아닌 한 남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사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간디는 철저하게 편집된 버전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지워지고 빛나는 장면만 남겨진 채로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명성황후가 드라마와 뮤지컬을 통해 비극적 영웅으로만 소비되는 것처럼 간디 역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미지로 가공되고 포장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짜 간디는 출세를 꿈꾸던 청년이었고 제국주의에 협력했던 모순적인 인물이었으며 차별을 혐오한다면서 또 다른 차별을 정당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간디가 이룬 인도 독립의 역사적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그 빛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림자까지 똑바로 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